자, 4차 간호 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래 조금 내용이 좀 어렵죠, 여기가. 왜 어렵다고 말씀드리냐면, 문제 자체가 다 빈칸이에요. 그쵸? 근데 함정 주의할 점이 있어요. 빈칸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야. 하지만 답은 몇 개? 4개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천대 함정 있었죠? 그쵸? 그래서 항상 빈칸의 수가 아니라, 그쵸? 원하고 있는 조건에 대한 내용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에서 할마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 6개예요. 하지만 답은 5개죠. 요거를 피하려고 문제를 한번 출제해봤던 문제고요. 내용 자체는 문제 자체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왜? 빈칸에 대한 내용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달라고 보시면 자, 권리를 물권과 그 다음에 채권을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사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계약이다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채권의 변동이 계약만 있으면 달성한 것과 달리 물건, 아까 물건이죠? 하려면 계약뿐 아니라 공시 방법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공시 방법이란 누구야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뜻한다 나와 있고요. 공시 방법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해서 토지나 건물 같은 물건이 부동산에 대한 물건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관이 등기로 공시된다 얘기해 주는데 이것의 목적을 잘 보셔야 돼요. 뭐가 다르냐? 자,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채권과는 달리 물건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공시 방법이 필요하다는 인과의 개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민법상의 권리 변동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데 계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종류 중에 담보물건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어요. 자,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금전채권자의 채권에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등의 물건과는 다르다예요. 얘는 회수가 목적이 되고 있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담보물건은 금전지급이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 이유는 자, 받을 수 있고 이때 동일한 채무자에게 여러 명이면 원래 나눈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선 변제권을 가지면 예로 벗어날 수 있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우선 변제권 내용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담보물건이 물건의 성질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담보물건이 소유권 등의 다른 물건을 가지는 성질과 다르게도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채무자가 채무자를 갚으며 자동 소멸하는데 이것은 법률의 물권 변동이나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둘째, 채무자가 채무자를 갚기 전까지는 담보물 전부에 대한 담보물권 유지가 돼야 되고요. 셋째, 담보물권에 대해서 물건 자체가 아니라 물건의 가치이므로 물건이 사라져도 그 물건의 대체는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은 담보물권에 된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1번 문제 가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가는 누구에게 물건은 채권과 달리 모든 사람이 되겠죠. 자,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어? 공시 방법이 필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조심해. 다가 아니야. 여기도 똑같이 공시 방법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럼 다를 자, 물건 중에서 물건 자체 이용이 아니라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자, 이거 문제가 조금 애매하죠. 함정을 2개나 파버렸는데 일단은 본문 중에서 물건 자체 이용이 아니라 이거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담보물건이다라는 내용들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보물건이 채권 회수를 위한 권리인데도 물건의 성질을 가진 이유는 채무자가 아니라 다른 누구 있었습니까? 채권자죠. 다른 채권자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담보물건은 채권 회수를 목적이었죠.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 번째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고 그 다음에 담보물 소멸해도 담보물이 채무자에게 담보물을 대체로 이익이 발생하면 그 대체 이익에 대해서도 무엇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내용에 대한 문제인데 빈칸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장 안에 성탄제 박남수의 새가 나와 있지요. 자, 수특에 있었던 지문들인데, 자, 우리 5장 안에 성탄제 제가 뭘 조심하라 그랬죠? 여기 기억하라 그랬죠?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는 거. 그래서 여기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우리 더 이상의 희생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날카로운 소리, 그 다음에 횃불, 그리고 포수와 사냥개, 그 다음에 쇠북 소리. 자, 또 가해자들의 행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정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반면에 샘과 약초는 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고요. 오케이. 자, 박남수의 새도 뭐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만 새의 어떤 순수한 새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요. 하지만 그 새가 포수에 의해서 순수가 사라지는 총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상황사에 지나지 않는다. 즉 폭력에 의한 희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재 형성한 19인데 일제 통치가 암시적으로 드러난 이러한 변실을 이겨낼 구원의 미지, 아마 요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 이런 게 있었나라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어디를 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연약한 존재잖아. 이게 함정이었던 거예요. 연약한 존재 뭐야? 사슴이죠, 사슴. 그렇죠? 사슴. 여기를 이야기하겠죠. 쫓기는 사슴이 눈이 열리는 따뜻한 핏방울. 여기서 희망은 어디? 여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아기 사슴의 희망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약간 문제를 한번 꽈본 거예요. 한번 꽈본 거라 요 연약한 존재를 정확히 읽었느냐 요거를 확인했던 문제가 되겠고요. 자, 나에서 역시 보기에 가에서 다에 들어갈 말을 찾아 자연을 순수하는 거 뭐였습니까? 우리 새였고요.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을 상징하는 건 우리 포수. 물질명은 한 덩이 납을 이야기할 수 있었지요. 찾아주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는 조금 보셔야 되는 게 보기를 좀 주의 있게 봐주세요. 대화의 원리입니다. 저는 아까 약수로 올드한 스타일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 올해. 그래서 요령과 관용, 칭찬과 겸양. 기억하셔야 되는 게 부담이 이익 부담인데 상대방이냐 자신에게냐. 일반적 상식이죠.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부담을 주면 안 되겠죠. 최소화하고 이익을 올려야 되겠고, 관용이란 건 나에 대한 이익을 낮추고 나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칭찬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칭찬, 자신에 대한 칭찬과 비방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의 내용을 보시면, 자, 이런 논란 해결하려면 정부 중에서 깔끔하게 정리한 건 영수 너잖아. 현금대우를 유지하되 역시 너가 정리한 내용이고 이야기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극대화하고 비방을 낮췄다 보셔야겠죠. 그래서 기철이에 뭘 이야기할 수 있다? 칭찬의 경륜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